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 박현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배재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조언입니다. 지금 기말고사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과연 그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는 준비를 잘 해왔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재고등학교는 당연히 다른 학교나 좀 다릅니다. 특히 과학은 워낙 다르고, 사실 이게 문제가 좋게 출제된다, 나쁘게 출제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배재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출제 경향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수업을 이게 조금씩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물화생지 다양한 것들이 출제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꼭 요거는 기억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파트를 지금 한 3개 정도 정해봤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대류와 안정 vs 불안정입니다.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게 기권이었어요. 기권은 당연히 중학교 때도 배웠고요. 그때 이제 대류현상이라는 것들을 언급하게 되는데 그 대류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이 대류란 기본적으로 우리의 우주의 섭리라고 할까요? 우주에 대한 섭리?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던 게 어떤 차가운 공기 혹은 차가운 물은 아래로, 따뜻한 것들은 위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섭리죠. 혹은 밀도 차에 의한 중력 차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지구과학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물리학적인 내용은 빼고요. 사실은 이게 사실 우주의 섭리인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차가운 것이 위로 가고 따뜻한 것이 아래로 간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럼 난 우주의 섭리대로 어떻게 서로 뒤바뀔래? 라고 하는 순환이 생기게 되죠. 그게 이제 바로 뭐예요? 대류인 거죠. 즉 우주의 섭리는 곧 뭘 의미하냐면요, 곧 안정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불안정은 결국에는 대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류를 일으킨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배재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께서는 대류를 이렇게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공기의 연직순환이 일어난다. 연직이라는 말은 수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연직순환, 수직순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혹은 공기의 수직운동이 일어난다 라고도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죠. 즉 대류가 일어나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뜻이고 공기의 연직순환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공기의 수직운동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류가 존재하는 기권, 예를 들어서 기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가 존재해요? 바로 두 가지죠. 위로 봤을 땐 중간권이 있고요. 아래로 봤을 땐 대류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수증기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대류권은 기상현상, 얘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 안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또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안정한 층은 어딥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Q&A처럼. 그럼 이제 기권에선 어디냐? 라고 한다면 성층권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성층권이다. 만약에 내가 수권에 대해서 배운다, 수권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예요? 수, 온, 약층이다. 그래서 바로 공기의 수권이면 해수겠죠. 해수의 연직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수의 연직 수직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수의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죠. 요거는 거의 무조건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화산활동입니다. 화산활동은 우리가 판구조론에서 배웠고요. 그 판구조론이라고 볼 때 우리가 발산형 경계와 바로 보존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를 배웠습니다. 거기서 모두 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화산활동은 일어나는 것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멘틀 물질이 녹아서 뜨거워지면 마그마가 되고요. 그 마그마가 이렇게 지표로 올라오면서 식으면 결국에는 암석에 대한 성분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산활동이 일어나려면 마그마가 위로 와서 퍽 터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마그마가 존재해야 화산활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기억해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카테고리화해서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어떠한 지형이죠? 바로 변환단층. 변환단층. 이런 경우에는 화산활동이 어떻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바로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중 어디예요? 충돌형 경계. 즉 밀도가 두 판이 비슷해서 하나가 서로 판이 안 내려가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이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뭐 무조건 출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그냥 뭐 적중 이것도 아니고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투와 효소에 대한 본질. 요거는 이게 삼투랑 효소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지? 이게 배제고등학교에서의 특징인데, 물론 당연히 삼투와 효소는 좀 별개지만 문제 출제의 논리 자체가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혹은 약간 너무 지엽적인 내용들이 출제된다라는 건데, 옛날에 배제고등학교에서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효소 문제에 우리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걸 배우죠. 카탈레이스를 배우는데 우리는 카탈레이스에 대한 역할을 H2O2가 과산화수소가 바로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뭘로 바뀌어요? 두 개의 H2O, 하나의 O2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산소 기체, 가스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카탈레이스와 요 기질인 바로 과산화수소를 넣으면 그러면 바로 기포가 발생된다라는 점이죠. 이건 사실 쉽거든요. 쉬운데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나왔던 건 뭐냐면, 사실 얘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빠르게 해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카탈레이스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없고 기질만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응은 일어날까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얘를 안 넣었어. 안 넣고 얘만 넣었어. 그랬을 때 기포는 발생할까요? 기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 와요. 왜냐하면 효소가 없으니까. 하지만 반응은 진행될까요? 반응은 진행이 됩니다. 아니, 반응이 진행되면 당연히 기포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싶겠지만, 자,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효소가 없다면 이 반응은 안 일어난다? 아니에요.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매우 느리게 일어나는 거예요. 매우 느리게 일어나서 산소가 아주 조금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은 일어나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포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출제가 됐어요.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게 이제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안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센세이션하게 직접 생각해서 출제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에 대한 트렌드를 모르시면 뭐 그냥 시중에 있는 완자 오투 이런 거 풀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이런 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삼투. 예를 들어서 삼투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실 뭐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볼 거는 뭐 등장액. 등장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등장액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적혈구라든지 뭐 식물세포를 넣으면 얘네들이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어때요? 같은 거죠. 그래서 물이 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예시를 들었을 때 뭐 저장액이나 고장액이나 똑같은 게, 뭐 저장액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저장액을 제가 넣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적혈구를 넣으시면 적혈구에 있던 물, 그 다음에 저장액에 있던 물들 생각해 보셨을 때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용혈 현상이 나타난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왜냐면 적혈구가 터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엄밀하게는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는 아니에요. 안으로도 들어가고 밖으로도 나가는데 밖으로 나가는 양이 적고 안으로 들어가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트 값으로 순이동이 안쪽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으로의 방향의 물의 이동이 없는 것은 아니나 얘네들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조금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공부했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수업에서 많이 강조를 했고 지금 여기서도 강조를 하니까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보시면 약간의 그 디테일 차이로 지금 성적이 계속 갈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번에 디귿 보기. 어이가 없었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적색 편의로 뭐 설명할 수 있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걸 뭐 적색 편의로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사실은 보기는 시중에 아예 없고요. 그렇게 출제하는 분들도 많이는 없지만 본질을 추구해야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창의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디테일들이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디테일들을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들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수업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교과서를 제가 다 점검을 합니다. 아이들 학교 수업들. 그래서 정말 다 제가 얘네들이 학교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도 교과서를 다시 한번 학생이 되는 입장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 필기를 점검합니다. 학교 필기를 학생들이 한 걸 제가 다 수합해서 제가 다 보고 거기서 나올 만한 것들을 추리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필기를 필기 팟이라고 해서 주차별로 아이들이 나눠서 필기 주차를 정해서 필기를 열심히 해와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아이들이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 반에 수업 안 한 거 여기서 하고 여기에서 부족한 자료 저기 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중간고사 이후에 지금 현재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약간 센세이션한 조금 특이한 그런 성질인데 지구과학 선생님 께서 이제 수업 영상을 좀 올리신다고 해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영상을 너희들이 꼭 보고 그걸 기반으로 착실하게 공부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계속 문제풀이도 연습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지업 내용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고, 학생들도 리로스쿨에 있는 자료들 분명히 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 리로스쿨에 대한 내용이 중간고사 때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최소한 두세 문제, 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사 출제 연계 자료. 이거는 사실은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한데, 여러 가지 물화 생지별로 출제하는 분들의 어떤 출제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모르겠으나 과학은 그림을 기반으로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선생님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시중에 있는 교재를 기반으로 긁어서 거기서 변형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고1 학평이라든지 혹은 선생님께서 출제할 만한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그렇게 적중률이 높았던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수업을 들으시면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수업에서 많이 강조했지만 우리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중간고사랑 다른 게 뭐냐면 중간고사는 암기 기반이었지만 기말고사는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중력, 누적, 그 다음에 물질과 규칙성에서의 화학 부분이 빠른 문제풀이를 요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기말고사 경우에는 운동량, 충격량이 바로 새끼 문제 3문제로 해가지고 단답형이 출제가 됐어요. 기본적인 문제풀이가 손으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풀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촉박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물리에서 기말이 출제가 된다고 해요. 어떤 서술형이. 그렇기 때문에 빠른 문제풀이, 내가 다 문제풀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물리화학을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지구과학도 빨리 풀 수 있고 지구과학도 풀 시간, 절대적 시간이 확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리에 대한 서술형 대비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풀리냐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적절한 시간 내에 풀리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화학은 물질과 규칙성 30초 이내, 물리, 중력 내용 혹은 운동량, 충격량은 1분 내외 정도에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수능으로 봤을 때에도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을 1분 내에 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현재 수능으로 봐도 킬러라 할지라도 1분 30초 내외에 끊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직보 때 이제 많이 할 거고 그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요거 기반으로 잘 준비해서 꼭 1등급, 그 다음에 만점 이뤄주시면 좋겠습니다.